네, 오늘은 제 뒤로 보이는 이 사진, 25세 전도 유망한 대학생의 죽음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안면 윤곽술, 즉 턱을 깎는 수술을 받으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수술 후 맥박과 혈압 이상 증상이 생겨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가족 측은 성형외과의 어떤 처치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형외과 의원의 수술실 현장입니다. 한창 턱뼈를 깎는 수술이 진행 중인데요. 무사히 수술이 이루어지나 싶더니 갑자기 환자가 119 침대에 실려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동생분이 지금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있다. 네, 수혈을 좀 하기 위해 왔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 안심하시고 빨리 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설명과 달리 응급실에서 만난 동생은 의식불명 상태, 게다가 심정지까지 온 직후였답니다. 성형외과 쪽에 그때부터 왜 이렇게 된 거냐 계속 물어봤는데 트랜스퍼 할 때까지는 이 정도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 즉 몸 안의 피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는 진단인데요. 대학교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할 정도로 활발하고 자기 관리에도 열심히 했던 대희 씨. 싹싹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좋아하는데요. 사랑입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들을 결국 하늘로 떠나보낸 지 오늘로 열흘째. 엄마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건 이 성형수술이 부모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아들의 오랜 상처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른바 왕따를 당했었다는 사실을 엄마는 아들이 죽은 후에야 알게 됐답니다. 이렇게 이민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좀 나왔어요. 그 이제 입 나왔다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받았는데 그게 지한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돈을 모아 성형외과를 찾아갔던 대희 씨.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수술대에 누운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족들은 수술 중 과다 출혈이 심정지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피가 왜 많이 났느냐 물으니까 원장 집도의 입에서 글쎄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하는 말까지 했어요. 일단 이 환자가 뼈가 좀 컸다. 턱이 그래서 많이 깎았다. 그리고 건강한 20대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혈액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피가 좀 더 났다. 그 출혈이라는 게 문제가 많았다면 바로 여기서 쇼크가 왔겠죠. 수술이 끝나고 비열도 다 된 상태고, 그러니까 수술 중에는 출혈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출혈은 없었다는 거죠. 피를 어느 정도나 흘렸나요, 이 환자는? 의무 기록을 보시면 환자가 이송되어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의 기록지입니다. 수술 중에 혈액 손실, 블러드 로스가 3,500cc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 남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약 5,000cc의 혈액이 온몸에 존재한다고 보겠죠. 그런데 저혈량증이 나타나는 것은 약 20%의 손실이 있을 때 저혈량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라든가 울렁울렁한다든가 숨이 빨라진다든가 맥박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초기 증상은 한 20%, 약 1,000cc의 혈액 손실이 있게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3,500cc는 따져보시면 약 70% 정도의 혈액이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죠. 물론 성형외과 측에서는 이 혈액이 전부 혈액이 아니라 수술 중에 씻어낸 생리식염수와 섞여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수혈이 필요한 상황, 출혈이 과다한 상황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양이면은 사람이 금방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가 왜 났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이 사진은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턱 엑스레이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수술 끝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찍은 엑스레이상에서 CT상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틀리게 보입니다. 저 튀어나온 부분만큼을 깎아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관이 파열이 돼서 나는 출혈은 그 혈관을 묶어주거나 전기로 지지거나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뼈에서 나오는 출혈은 사실 막기가 좀 힘듭니다.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듯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지질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출혈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이진 않은 거죠?
뭐 수술 과정이나 이런 걸 제가 직접 지켜보거나 의무 기록이 완전하게 돼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중간에 수혈이나 이런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족들도 역시 출혈이 있었을 때 적절한 처치만 있었더라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혈량성 쇼크의 징후는 수술 직후부터 있었다고 가족은 말합니다. 병원에 피가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줄 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수액을 좀 넣었대요. 수액을 1500cc 정도 넣었다.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체내 혈액 부족이 의심됐던 상황. 의료진은 수혈 대신 혈장 증량제라고 불리는 수액을 넣었고요. 이에 혈압이 회복됐기 때문에 적절한 처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CCTV상으로도 상태가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의료진이 저녁 7시 20분경 회복실로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대희 씨는 다시 수술실 안으로 옮겨집니다. 불이 나게 수술실 안 기계들을 대희 씨 몸에 부착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의료진. 이후 수혈을 위해 대학병원 이송을 결정하고 119 구급차를 요청하는 통화 내용에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테스트할 거예요. 의식 있어요? 조금이요. 발표 낮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CT가 얼마나 돼요? 한 70대까지 떨어져요. 자, 그렇게 옮겨진 대학병원에서 약 30분 만에 심정지가 일어난 건데요. 가족은 수술 직후 혈압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수혈만 해줬더라도 살 수 있었을 환자가 의료진의 방치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한 거죠. 골든타임을 놓친 거잖아요. 차라리 조금 혈압이 떨어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 시점에 바로 응급실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거를 회복실에 7시에 들어갔는데 밤 12시까지 거의 5시간 동안 아무런 피를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좀 지켜보자. 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정말 밝히고 싶어요. 너무 억울해요. 자, 지금 해당 병원의 주장은요. 심정지가 올 정도는 아니었고 적절한 처치도 했다라는 게 주장이거든요. 이송된 상급 종합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이탈 사인 생체 징후해서 80에 50, 150, 25, 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에 50은 혈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분명히 저혈압 상태입니다. 150은 맥박수를 얘기합니다. 정상 성인에 있어서 맥박수는 60에서 100회 정도입니다. 이 상태로 봤을 때 환자가 편한 상태 아니었다. 쇼크가 분명히 오고 있는 상태였다. 또 하나는 회복실에서의 기록입니다. 혈압과 맥박이 111회, 119회, 130회, 130회, 146회, 134회, 100회 아래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고요. 또 하나 혈압도 105 정도에서 유지가 되다가 70 떨어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기록만 봐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고 말은 하지만 절대 편안하거나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처치도 제때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피가 났을 때 원인 치료는 수혈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임시방편으로 이 본건의 경우와 같이 펜타스판이라고 하는 혈량 증량제라든가 하트만 용액이라고 하는 링겔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100% 환자 상태를 좋게 하진 못합니다. 이거 법적인 처치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형사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 병원 기록지를 보시면요. 수술했던 수술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는 7시경에 이제 퇴근을 했고요. 근데 이 당시에 환자 상태를 보면 활력 징후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10시경에 돼서야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고요. 그다음에 수술 집도의도 11시에 도착했고 12시가 돼서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습니다. 수술 중에 과다한 출혈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요. 수술 이후에도 환자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수혈이나 지혈 조치를 적절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달라졌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영영 우리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병원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을 맡겼을 이 젊은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에 진심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